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적 발표 전에 상승 가능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주가 상승을 통해서 매수한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단기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에서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되고 있는 주식에 한해서 해야지.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힘들다. 이번에 메타도 봤죠. 한 분기 후에, 즉 말해서 지금 이제 3분기니까 4분기 후에 가이던스를 맞춘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환차손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풍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빠지면은 충분히 다시금 반등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하시면은 좀 시간을 가더라도 반등이 되면서 올라오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실적 발표할 때도 좋은 주식이 아니고 펀더멘탈이 없는 주식들, EPS가 마이너스라든지 이렇게 적자가 많이 되는 주식들을 하시게 되면은 올라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도리어 끝까지 계속해서 내려갈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펀더멘탈을 먼저 보시면서 투자를 하자. 메타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이렇게 빠지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다릴 수가 없고, 자, 그 이유 자체는 만약에 그 EPS가 마이너스인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힘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기만 일단은 넘어서면은 다시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돌아갈 수 있으니까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에 관해서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이 우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그 다음에 닥스미티, 그 다음에 RB 글로벌, 그 다음 푸투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5개 종목이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현재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독스미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의사들을 위한 소셜 플랫폼이 순조롭게 성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11일 초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 FDA의 제약품의 직접 소비자 광고 단속 조치의 수혜자가 되었다. 자, 그 내용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광고 수익이 독스미티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주장이 좀 확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플랫폼 자체가 아무래도 광고 수익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더욱더 이익이 많이 나겠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DOC 플랫폼에 대한 지출은 별도로 1.7%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실시한,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14건의 설문조사 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수로 일단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일단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의료 전문가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의료 커뮤니티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포괄적인 디지털 도구의 제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은 의사, 간호사, 의사보조원, 의대생, 제약약사 다양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또 미국 의사의 80%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독스미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독스미티에서는 EPS 증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7%, 10%, 13%로서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큰 폭의 증가는 아닌데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의 증가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플랫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지금 분기별의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5년도 1분기 때가 0.36이었습니다. 2분기 때를 본데 0.38 정도 되고 있죠. 조금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0.45, 0.34, 0.37이니까 아무래도 2025년도 지금 3, 4분기 때까지 조금만 달릴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까지는 일단 매출은 좋은데 그 후로는 매출이 약간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좀 좋은 모양이 있다. 즉 2025년도 3분기까지는 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안도록 비싼지 싼지는 봐야 되니까 지금 이제 1.52 정도 되고 있죠. EPS 자체를 본다면 2016년도 걸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 1.52 정도 되고 있다. 1.52달러. 자, 그렇게 했을 때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3배수니까 좀 많이 주고 있죠. 인간적으로 좀 많이 주고 있고, 섹터 평균이 18배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년치 평균은 55배수 정도 주고 있었으니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3배수는 조금은 많은 거다. 이거 뭐 기술이 그렇게 특별한 게 보다는 플랫폼이니까 자,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뭐 4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0배수도 뭐 좋다, 이렇게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40배수를 줬다. 자, 그렇게 지금 현재 모습에서 1.52달러죠. 그렇다면 적정 주가는 한 6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6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고평가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좀 추세가 조금 무너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추세가 계속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좀 꺾여서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이 되면서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이렇게 쌍봉이라든지 뜨리봉으로 좀 꺾이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큰 폭이 뛰면서 올라가면 다시 뭐 쌍바닥을 치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은 배수로 봤을 때도 조금 올라가도 아무래도 직전 고점이라든지 이런 때마다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RB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산업장비 경매회사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특별히 일단 위험 대비 수익률이 더욱더 유리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경권 두 자리 숫자의 복합 기업이 되는 길을 잘 가고 있고, 첫 번째 청정 연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2026년도에 가장 크게 큰 폭의 상승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RB 같은 경우는 강력한 시장 점유율, 일단 강력한 프리캐시 플로의 창출, 그 다음에 유리한 장기 성장의 동력을 갖춘 고품질의 회사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RB 글로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상업용의 자산이라든지 차량을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958년도에 설립됐는데 자동차, 상업용, 운송, 건설, 정부, 임경음의 부분에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물리적인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가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죠. 뭐 8%, 13%, 18%, 40%로서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좋은 모양이 있고 EPS가. 그다음 매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막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2028년도 정도 되면 한 16%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힘들고,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EPS 성장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 일단 EPS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때 0.81 정도 되고 있죠. 저번에 1.08이니까 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이던스는 1.03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저번보다도 조금은 줄어드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죠. 그 다음에 2023년도 3분기 때도 1.05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저번에 1.20 빌런이 나왔습니다. 매출도 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지금 이제 이번 분기에서 상승이 일어나겠냐 좀 보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 계속해서 상승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빚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출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EPS도 증가가 꾸준하게 되는데 좀 떨어진다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좀 떨어지고 있죠. 실적치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가 4.3달러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밸류에이션 지금 26배수 정도 되고 있고, 자, 섹터 평균이 20배수 정도 되고 있죠. 20배수 정도 되고 있고, 5년치는 뭐 28배수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0배수, 뭐 21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1배수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여기 곱해주면 되겠죠. 4.3을 곱해주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9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는 90불대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일단 반등이 나와갖고 올라가기는 조금 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일단 200일선을 깨지면서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중에 있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깨진 거는 좀 들어가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양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있고, 자, 기업의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거 깊이 있게 보신 후에 투자를 직접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데이터도그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회사죠. 자, 이 회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보안 도구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소유가 지금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 확신이 커졌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트리트의 지금 하우스의 추정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해당 주식이 AI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175달러에서 18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AI의 자급 부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독이 AI 분야에서 수혜를 볼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 많은 AI 경험이 제공됨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독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독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용의 관측이라든지 보안 플랫폼 분야에서 선도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인프라 모니터링인지 애플리케이션 성능의 모니터링, 그 다음에 로그 관리, 클라우드 보안 이런 것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독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독은 상당히 좋죠. 20% 이상승의 EPS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회사들은 일단 투자할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매출의 성장도 두 자리 숫자가 되고 있고, 2028년도 정도 되면은 조금 내려가는데 그 전까지는 두 자리 숫자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주식도 우리가 일단 깊이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일단 0.46 정도 나왔는데 저번에가 요번에 0.45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큰 폭에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겠고 여기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2분기 때하고 3분기 때 실적 보시게 되면 826, 853이니까 실적은 계속 증가되고 있죠. EPS는 약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렇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 주식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회사의 지금 이제 적정 주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020년도 있죠. 그때가 2.19달러 정도 되고 있다. EPS가.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88배나 주고 있죠. 상당히 고평가되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일단 보시게 되면 섹터 평균은 24배수고 5년치 평균이 213배수나 되고 있다. 상당히 일단 고평가되면서 성장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성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섹터 평균 있죠. 자, 그걸 봤을 때는 저 포월드 기준에서 7%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23%, 200%가 많이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저평가돼 있다. 성장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성장이 많으니까 자, 당연히 일단 배수를 많이 주고 있죠. 200%한 2배 정도는 성장이 다른 데보다는 많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여기도 200%나 지금 높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뭐 80배는 충분히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80배 정도 줄 수 있으니까 80배에다가 2.19죠. 2.19달러 정도 해주게 되면은 지금 물수에서 한 175불 정도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한번 보시는 175불이니까 뭐 한 요 정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고점은 아닙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의 추세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물론 배수가 적으면 조금 더 내려올 수가 있는데, 요 주식은 앞서서 보셨던 주식과 다르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상승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N자로. 자, 요런 주식을 일단 우리가 구매를 하셔야만이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중에 있는 주식들, 내려가는 주식이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 주식 중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나쁘지도 않고 있고 계속해서 E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물린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주식들. 자,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앞에 두 종목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후투 한번 보겠습니다. 후투는 다각화된 시장에 노출한 이제 견고한 고객들, 그다음 AUM의 성장, 해외 시장의 이제 신제품의 촉진, 홍콩이라든지 중국 시장의 심리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후투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했을 때 국내 디지털 정권 중개라든지 자산 관리의 상품 유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정권 중개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EPS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죠. 68%.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으니까. 그 다음 내년에 한 15% 정도 예측이 되고 있다가 8불대, 그 다음 10불대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매출의 증가도 올해가 한 50%, 47%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가 상당히 좋은 한 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일단 2.5 정도 되고 있죠. 저번에 2.4 했으니까 EPS를 봤을 때, 그 다음에 2.5, 2.75, 2.98니까 증가가 계속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5년도 2분기 때가 676밀리언인데 요번에 713, 721, 700, 그 다음에 738이니까 이것도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고, 요 분기만 약간은 미스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크게 나쁘진 않죠. 자, 그렇다면 EPS하고 지금 모습에서 매출의 증가는 되고 있다. 자, 분기별로 봤을 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 한번 구해봐야겠죠. 2010년도가 10.32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다음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 보면 22배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섹터 평균이 10배수니까 상당히 일단 저평가되고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자, 그럼에도 5년치 평균이 24배수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일단 성장을 보시는 패그 배수가 상당히 좋죠. 0.89로서 한 20%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100%에서 110%에서 한 20% 가주게 되면은 적어도 한 20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배수를 갖다 예측을 해서 20배수를 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 나름대로 밴드를 갖다가 설정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0.2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한 206불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를 보게 되면 206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즉 말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좋죠. 이제 200일선을 계속해서 우상향되면서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주식들. 자, 이런 주식들 갖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정권 시장이 상당히 좋으니까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한번 뚫게 되면 신고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까 보셨듯이 매출과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주식
주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있죠. 저점과 저점이 높아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주식을 골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우버 한번 보겠습니다. 우버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유경제 모빌리티의 시간 전략 서비스 배달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 화물 같은 것들 전환을 통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템 시장 규모 있죠. 총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 그다음 운전자 의존도를 낮추고 마진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발전을 고려해서 우버의 펀더멘털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EPS의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됐다가 요번에 플러스로 되고 있으니까 좀 좋은 모양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매출의 성장을 보게 되면 매출의 성장 17, 16, 그 다음에 15, 14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매출의 성장 좀 줄어들고 있다. 자, 이런 거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분기별의 EPS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0.63이 0.69, 0.78, 0.78, 0.89수 조금씩 늘어나니까 뭐 나쁜 편 아니죠. 그 다음 매출가 또 12.65에서 13.28, 14.90, 13.57. 요때는 좀 낮아지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EPS 같은 거라든지 매출의 분기별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3.5달러 정도 되고 있죠. 그럼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은 이제 P 레이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모습에서 한 26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섹터 평균을 본다면은 20배수. 자, 그다음 5년치 평균은 35배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 패그 배수 본다 하더라도 1.01이고 1.90이니까 47%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다음 충분히 여기서 배수를 갖다 20배수보다는 좀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 요주 중간에서 한 30배수는 받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배수를 한번 보게 되면 3.5죠. 3.5에다가 30배수 주겠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106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06불 정도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 밴드가 있을 수 있겠죠. 30배수 했을 때. 자, 그 다음 나는 30배수까지 못 주겠고 한 25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뭐 보수적으로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밴드를 나눠서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때 25배수죠. 25배수에다가 지금 3.5 정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88불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어느 밴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버의 좀 적정 주가를 한번 볼까 하던 88불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06불이니까 요 정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겠죠. 자, 요 정도로. 자, 그 정도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런 모멘텀이 올라가는 주식들에 한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 앞에 두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니까 별로고, 앞에 나중에 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단순한 거고 깊이 있게 일단은 회사를 보시고, 그 다음 일단 매매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